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12월 26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린이집 또 유치원 방학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 등원 준비 때문에 바빠서 상클 못 보셨던 분들 환영합니다. 하지만 방학 때 사실 집안이 더 바쁘다는 게 현실이죠. 아이들과 함께 상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인증샷 이 2분 뽑았습니다. 자막 주세요. 쓰리키즈님 그리고 마일러브 꼬마님 고맙습니다. 우리 쓰리키즈님 사진부터 크게 볼까요? 자, 보면 그만 보고 학교 가자 했는데 옷 챙겨 입고 또 앉았다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인증샷 감사합니다. 아이가 당첨 소식 듣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다고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오, 저희 시청자 중에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네. 이가혁 앵커 나오니까 고개를 좀 돌린 것 같기도 한데 야옹 고맙습니다. 고개 왜 돌리죠? 네, 오늘도 상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1.6% 전망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는 새해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엄마 아빠부터 아이까지 우리 가족 행복 전략에 대해서 조벽 고려대 석좌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오늘도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날씨부터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네, 오늘 올겨울 처음으로 어제 한강이 얼었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또 얼마나 추운 건가요? 네, 강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한강이 얼어붙었습니다. 올겨울 첫 공식 결빙이었는데요. 평년보다 16일이나 빨리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강은 아침 최저 기온이 닷새 이상 영하 10도 이하, 낮 최고 기온도 영하일 때 이렇게 결빙 현상이 관측된다고 하는데요. 어제의 강추위를 이어받아 12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도 전국이 매우 춥겠습니다. 현재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그 밖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에 머물러 매우 춥겠고요. 체감온도는 2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계속돼서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오늘과 내일 모두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고 폭설이 쏟아졌던 서해안과 달리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8도, 전주, 대구 영하 7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청주 1도, 광주 4도로 대부분 지역이 0에서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파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서행 운전하시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젯밤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서요. 지금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학교 학생 2명까지 태우기까지 했는데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거 겨울에 또 빙판길인데다가 또 킥보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어제 성탄절을 늦은 밤까지 즐기다가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피곤함을 더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게다가 월요일이라 도로 위에 차까지 많아서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는 도봉 지하차도 출구부터 막히는데요. 성수 분기점까지 가는 데는 38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혔다가 이후로 한남대교 주변에서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향으로 한남대교 주변이 막히면서 강동대교까지 가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이죠. 수원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까지 길게 정체였다가 이후로 도심 구간인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에서 수서 나들목까지 답답하게 통과하고요.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8탄 분기점 부근 12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We are in a war. This is a war with Mother Nature. 여러분 모두 성탄 주말 잘 보내셨나요?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거닐 수 있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인원 제한이 풀린 성당과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크리스마스 풍경,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당 안이 신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선 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음 미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이 사라진 첫 성탄 미사입니다. 3년 만에 신도들로 가득 찬 본당에 울려 퍼진 메시지는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기어 밀치기보다는 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이웃이고 함께 나아가는 길동무임을. 대형 트리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는 표정을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전국의 교회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신도들로 붐볐습니다. 지난 성탄절 비대면 예배에 그쳐 아쉬워했던 많은 신도들이 가족 단위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3년 만에 어쨌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와서 크리스마스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도 너무 신나하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5도를 넘나드는 추위에도 도심 거리는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파티라든가 집안에서 있었던 거를 이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루 전 시민들 안전을 위해 하루 쉬었던 362개의 서울시 노점상은 어제 모두 정상 운영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붐비는 골목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처럼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미국에서는 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강타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눈이 180cm 넘게 내린 곳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30명 안팎에 이르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소식은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바람이 몰아칩니다. 자동차들은 눈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강한 바람에 나무는 뿌리채 뽑혔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세차장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미국 중서부에서 시작된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으로 북부 몬태나주는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지고 뉴욕주 버팔로에는 180cm가 넘게 눈이 쌓였습니다. 이번 한파한 눈폭풍으로 크리스마스 전날 오전까지 미국 전역에서 18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3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하이오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고 콜로라도에선 노숙자 2명이 동사했습니다. 응급구조대의 발이 폭설에 묶여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구급차가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I cannot overstate how dangerous the conditions still are. It's heartbreaking. 미국을 드나드는 항공편 3,400여 편이 취소되고 5,700여 편은 출발이 미뤄졌습니다. 애틀랜타와 플로리다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폭설 간파는 제트기류가 느슨해진 틈을 타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강추위는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미국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손실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1984년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된 노인 무임승차 제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 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를 못 미쳤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올린 뒤 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적자는 쌓여만 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 원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단기 순손실의 절반이 넘는 3,368억 원이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비용이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수원가보다 훨씬 낮은 운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하철역 이름판에 기업 이름을 써주고 돈을 받는 영명 변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6월까지 지하철역 50곳 가운데 16곳만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내년엔 결국 오를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뉴스가 딱딱해 한단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안녕하세요. 이두성입니다. 뭐 하는 건지 참.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방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도준 아직 살아있다. 네. 도시락보이. 도시락보이 근데 이 포즈는 뭐예요? 지금 나온 노래. 아, 안무인가요? 네, 뉴진스의 안무를 제가. 뉴진스의 포인트만. 못 알아봐서 미안합니다. 포인트만 올드진스인데. 올드진스. 올드진스. 네, 올드진스 도시락보이. 오늘 도시락 한번 열어볼까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입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의원실입니다. 네, 국회의원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난 5월에 국내 외교, 통일, 안보, 국방 등의 분야의 전문가 수십 명이 받은 메일에 담긴 내용인데요.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하다며 사례비 지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파일을 열었겠죠. 근데 이 메일 의원실이 아니라 북한에서 온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전문가들한테?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보낸 건데 이 서류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하면 이제 돈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열면은 해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링크를 열면 포털 사이트와 똑같은 모양의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게 가짜였습니다. 진짜 똑같이 만들었대요. 로그인을 하면 그대로 정보가 넘어갑니다. 이런 메일을 받은 사람이 890명 정도인데 이 중에 49명이 정보 유출 피해를 봤습니다. 와, 진짜 이런 수법까지 등장을 하는군요. 근데 북한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교수와 연구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노렸다라고 합니다. 이 개인 정보를 가져가고 이메일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한번 파일이 깔려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는 랜섬웨어를 유포했는데요. 이 서버를 장악해서 데이터를 쓸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암호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그래서 총 13개 업체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서버를 다시 쓰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암호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와, 이 와중에 저거를 또 돈벌이에 이용까지 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러게요. 굉장히 신박한 수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북한 소행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단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지난 4월에 신고를 받고 사건을 인지했고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벌였고요. 동일범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게 또 수법이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는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저지른 북한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결론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법과 프로그램 특징이 비슷했던 건데 또 이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까 오유, 왁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오늘의 유머. 왁진은 그거 백신 맞아요, 거죠? 맞아요. 북한에서 북한. 쓰는 단어들인데 이 오유가 오류, 왁진은 백신을 의미하는 북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단서를 잡아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알아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북한에서는 백신을 왁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왁신이라는 걸로 인터넷 서핑을 했었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사칭 메일을 통한 공격 대상이 통일, 안보, 외교, 국방 전문가로 일관된 점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를 사칭해서 뉴스링크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거나 이 국립외교원 연구소라고 속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웃은 게 이두성 기자도 자기 기사에 댓글 좀 달아달라고 진짜로? 말한 적 있잖아요. 댓글 조작을 해요, 기자가? 피싱 아니에요? 아니 뭐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 있죠. 너무 악플만 달리니까 좀 선플 좀 달아달라. 경험이 있어서 웃었던 거군요. 이게 제가 메일로 얘기하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저는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경찰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시도가 늘고 있다라면서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일의 첨부 파일은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럴 때는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라 이렇게도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무조건 일단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도시락 햄버거인데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맛이 왜 이래? 이게 서울의 한 중식당 리뷰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리뷰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탕수육에 대한 맛 평가 이렇게 보면 냉동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냉동 제품에 대한 모욕이다. 그 정도로 맛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네. 다른 사람도 리뷰를 적었는데 와 진짜 맛없음, 정말 맛없음, 정말 최악의 맛 이런 말까지 적었습니다. 네,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글을 적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맛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과 소통도 안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종업원들이 중국 사람들인가 본지 이 중국 현지인인 것 같다, 간단한 한국어도 못 알아듣는다 등의 리뷰가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까지 달았을지 먹어보고 싶은데 이 식당이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 식당은 이제 한강변에 있는 3층짜리 식당인데요. 2017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비밀 경찰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네. 이용주께서 저 근처 많이 가보셨다면서요? 네, 저기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쏘가리 낚시 스팟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가가지고 그 낚싯대 던지고 했는데 그럴 줄은 몰랐죠, 제가. 그 근처에 있는 곳이죠. 네. 이게 저희도 지난주에 전해드렸잖아요. 네. 한 국제 인권단체가 밝힌 내용인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53개국의 비밀 경찰서를 100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중국집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리뷰를 보니까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 영화 있잖아요. 천만 영화 중에 맞아요. 그 경찰들이 비밀 업무를 하려고 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되게 잘 됐다. 치킨집이. 뭐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수원 왕갈비 통닭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 식당 리뷰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영화 극한 직업의 명대사입니다. 그 아래 또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짜장은 없었다. 이게 따라한 거죠. 패러디를 한 거죠. 영화에서는 맛이 너무 있어갖고 문제가 됐지만 여기는 맛이 없었어. 그래도 이제 한강변이라 뷰는 좋다는 평가. 뷰는 리뷰 진짜. 모든 리뷰에 그래도 뷰는 좋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현재 이 식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임시 휴무한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예약 손님만 받는다. 이런 안내문을 내걸고 일반 손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끝으로 폐업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되게 그 영화랑 빗대어지면서 되게 재미있게 좀 소재가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비밀 경찰서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엄청 심각한 이제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식당 관계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1년 전부터 걸려있던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끝나서 이번에 나가는 거다. 장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 이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 역시 성명을 내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면서 이 비밀 경찰서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픽으로 본 요 멘트들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요 내용은 조금 더 팔로우업을 해서 이두훈 기자가 취재해서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락인가요? 다음 도시락 보여주세요.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옷장 열었더니 이거는 조금 이제 심각한 사건인데요. 아이고, 지난주에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6일째 벌써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남성이 이 경기 파주 한 주택 안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옷장에서요? 네.
이게 옷장이 사실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경찰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한 30대 남성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의 연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옷장에 시신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숨진 남성은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이 피의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붙잡힌 남성, 검거된 30대 남성은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숨진 남성은 어쩌다 그 옷장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조만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좀 수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락보이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준비해 주세요. 네,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가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먼저 남미 페루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산타클로스로 이제 분장한 사람들이 막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네. 자, 이 비좁은 골목 사이를 지나가서 지금 선물 줄 아이를 찾나 했는데 갑자기 문을 막 때려 부숴요, 망치로. 뭐야, 이게? 가정집 문 박살을 내고 지금 쳐들어갑니다. 이거 뭐 장난이라고 하기엔 조금 심한 것 같기도 한데 알고 보니까 이곳은 마약 밀매범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산타들은 페루 경찰 소속 특수 부대원들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약 조직 소탕하기 위해서 산타가 수색 영장 가지고 왔어요. 페루 경찰이 이 작전 상황을 50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페루 경찰 관계자는 신기하다. 이런 지역엔 반드시 망을 보는 조직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접근하기 위해선 분장이 필수적인데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만한 컨셉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체포된 마약 조직 일당은 처음엔 뭐 누군가가 장난하는 줄 알았다면서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진짜 경찰일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산타가 경찰일 줄 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 경찰은 은신처에서 코카인 페이스트 6,000봉지, 순수 코카인 100여 개, 마리화나 280여 개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망치로 아까 문 딱 여는 게 아주 제대로 치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예요. 역시 경찰인데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누가 경찰로 이거 산타를 보겠어요. 상상도 못한 정체죠. 네. 근데 페루 경찰 이번이 이런 게 처음이 아닙니다. 데일리메일의 보도 보시면요. Crime Fighting Marble이라는 이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네. 뭐냐면 범죄와 싸우는 마블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할로윈 데이 때도 페루 경찰이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토로로 분장하고 마약 조직을 때려잡았다고 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신기하죠? 네. 굉장히 신박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페루 소식인데요. 영상 잠깐 먼저 보시죠. 네. 자, 학생들이 무대 가운데에서 모여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둥글게 모여서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는데 많이 신난 것 같아요. 그죠? 네. 신납니다. 소리 질러! 지구 부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네, 바닥이 갑자기 꺼지면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땅이 꺼지면서 발생한 흙먼지로 무대가 지금 아수라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괜찮은 거예요? 학생들은 1.8m 아래로 그대로 추락을 했는데 페루 고등학생들이 졸업 파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다행히 바닥에 떨어진 학생들 금세 이렇게 정신 차린 뒤에 사다리 타고 올라오고 있죠. 크게 다친 사람은 또 없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여학생들을 이제 먼저 대피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추락한 학생 25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붕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나무 바닥이 학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요즘 그 스키장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스트리아의 유명 스키장에서 눈사태가 일어나서 10명 안팎이 매몰되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이 스키장을 레흐취르스라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사고 직후 헬리콥터와 수색팀 100여 명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1명만 구조됐다고 합니다. 부디 나머지 분들도 꼭 무사히 찾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호호호,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은 크리스마스 연휴 여러분들 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가족들과 뜰뜰하죠? 재밌게 잘 지내셨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이가영 앵커 산타 분장했어요? 저는 아니요.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어머. 아이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저도 산타가. 아파트 굴뚝에서 산타 할아버지 봤어요. 아파트에 굴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산타들이 있었는데 더욱 특별한 이 지구촌 방방곡곡의 산타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추위에 고생한 우리와는 달리 이곳 풍경 아주 여름 아니죠. 한여름 아닙니까? 정반대의 날씨를 달리고 있는 호주입니다. 산타도 이렇게 가벼운 물놀이 복장으로 이 바닷물을 지금 가르면서 나타났습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런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보통 루돌프 타고 나타나는데 여기 산타는 무슨 서핑을 하네요. 네, 너무 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는 이 멕시코에서는 가슴이 유독 훈훈한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한층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리의 노숙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구호품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은퇴자들끼리 모여서 벌써 9년째 이어온 선행 행사라고 합니다. 멕시코 산타의 선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온정을 나눠주네요. 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대한 산타도 이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흑기리 산타. 저도 참 만나보고 싶은 산타인데요. 정말 이렇게 산타의 각양각색의 모습은 달라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이 사랑을 나누는 마음만큼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세계에서 열일한 산타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흥겹고 질뜻 깊은 축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더 예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물속에 잠수까지 하는군요. 역시 어디든 찾아갑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이번엔 미국입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잠깐 밝혔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미국은 산타가 아니라 한파가 방문해서 난립니다. 네. 마술 하나 보이시죠? 지금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물이 지금 순식간에 꽁꽁 얼고 있어요. 따자마자 온 거예요? 따자마자 바로 저렇게 얼어버리는 매직. 지금 완전 꽁꽁 얼었죠? 몇 초도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바로 얼어버린 거예요. 마술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주하실 때 저런 거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춥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역대 최저 기온 기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 곳도 있다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빙하기가 아닌가. 여기를 체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지금 생각이 얼음 듭니다. 원개. 지금 화면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요. 그 투모로우 있잖아요, 영화. 순식간에 다 막 얼어버리는. 맞아요. 그거 완전 그 장면인데요? 그렇죠. 그 영화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 제목이 투모로우, 내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투데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저런 장면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정전 사태, 교통 두절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파와 이 눈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기상청 예보에 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가뭄과 폭우에 시달리던 지역이 지금은 폭설과 혹한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 결국 기후변화의 여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드클래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홍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희가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십시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로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1.6% 역대급 경제 한파 오나. 다가오는 일요일이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희망찬 새해라고 하기엔 걱정이 큽니다.
며칠 전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1.6%였습니다. 연말에 정부가 새해 전망을 이렇게 1%대로 내놓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 1%대 성장의 의미가 뭔지, 우리 삶은 얼마나 팍팍해질 것인지, 오늘의 키워드 경제 성장률 1.6% 역대급 경제 한파 오나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경제 성장률 1.6% 너무 우울한 수치라 제가 말을 좀 더듬기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가장 솔직하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수치를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 의미를 시청자 여러분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게 1960년 이래로 4번입니다. 4번. 1980년 이때 오일 쇼크로 마이너스 1.6% 네. 역성장했죠. 네. 또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네. 이때 마이너스 0.7%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1.6% 성장률의 의미는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 정도예요? 경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요. 이 성장률이 저도 이제 매년 책을 통해서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내년 경제가 이럴 것이다 전망치를 내놓는데 저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1.9%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DI가 지난 11월에 1.8%로 낮춰져 봤고요. 네. 역시 한국은행도 11월에 1.7%로 낮춰져 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정부가 1.6%로 낮춰잡았죠. 네. 통상적으로 정부가 경제 전망을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내놓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통상적으로 목표치에 부합한다라고 할 만큼 다소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어떤 기관보다 가장 낮게 전망했다라는 것은 23년 경제를 정말 혹독하다, 냉엄하다, 제대로 우리 준비하자, 허리띠 졸라매자라는 사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1.6%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밑도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년 경제는 정말 냉엄하겠구나, 녹록지 않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6%로 전망했다. 이 기사를 볼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교수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우울한데요. 네. 한마디로 정부가 내년 경제 정말 어려울 거다. 단단히 준비하라. 뭐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한테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뭡니까 대체? 일단 경제를 전망할 때 그 GDP라고 하죠. 네네. GD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비, 민간 소비고요. 그 밖에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 기업들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출, 순수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부문별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입니다. 또 수출도 마이너스예요. 내년 경제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수출입이 좋지 못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경제를 전망할 때 22년은 수출도 플러스 수입도 플러스였는데 네. 23년 경제 수출입은 수출도 마이너스, 수입도 마이너스. 결국 대외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좋습니다. 호황이에요. 네. 어떻게 밥을 더 많이 드세요? 호황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먹는 그거 아니죠. 네. 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밥을 덜 드십니까? 그래도 먹던 건 먹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밥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에 상관없이 유동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인 경향이 있어요. 비탄력적인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신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더 내구재 소비를 늘리죠. 자동차 사고, 가전제품 바꾸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내구재 소비는 급격히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워낙 생산재, 자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재, 반도체도 중간재예요. 부품인 거죠. 네. 그리고 내구재.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는 수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크게 충격을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출도 마이너스고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제가 자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수입 기운도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우리 경제를 좀 나쁘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 수입이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워낙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에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라고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가게도 기업도 많이 타격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이 1.6이라는 이 아주 우울한 전망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당연히 좀 어렵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는 국내 소비도 둔화돼요.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또 수출도 안 좋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매출이 있고 국외에서 매출이 있는데 네. 둘 다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생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생산 규모를 줄이고 공장 설비 용량 투자를 좀 줄이고 신사업 투자를 줄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불안해지겠죠. 네. 신규 고용이 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한파에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그 고용 한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네. 그게 결국 고용 증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 한 해는 신규 취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80만 명가량 증가했었는데 23년에는 10만 명가량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몇몇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고용 한파가 또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암울한 경제 전망을 보태주는 근거가 되겠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서 아까 빨간불도 막 들어온 것도 봤고 그러니까 네. 고용 불안이 가장 사실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네. 가장 또 뭐 내 주변에 아직 일자리 못 구했대 뭐 이런 게 맞아요. 가장 피부로 와닿잖아요. 맞습니다. 벌써부터 취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상황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취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기업들이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기업에 가서 뭐 경영 전략 회의에 참석도 하고 많이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는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가 A 사업 혹은 B 사업 해보고 싶은데 뭐가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뭔가 해보려는. 예, 올해는 질문이 우리가 지금 A, B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접을까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전개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위축은 곧 고용 위축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고용 한파 아직 안 왔다 이런 설명 많이 하고 네. 미국에서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빽빽하다, 완벽하다, 뭐 완전 고용이다 이런 뜻을 많이 내포하는 의미로 고용 시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고용 한파는 나중에 옵니다. 말 그대로 23년에 좀 어려운 고용 한파가 올 때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23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취업 준비라든가 네. 아니면 이직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용 시장이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날씨 추울 때는 목도리 장갑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내년 한 해 경제가 이제 한파가 올 건데 네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팁을 좀 주십시오. 네, 아무리 어려워도 대응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한파가 오더라도 단단히 옷을 입고 나가면 한파를 피할 수 있겠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처법은 말 그대로 이 취업과 관련된 겁니다. 네. 퇴사하지 말고 버티셔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언이네요. 네, 이런 고용 한파 속에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퇴사를 하고 좀 준비한 후에 좀 이직을 그제서 해보겠다라고 결정할 경우 퇴사는 쉬운데 이직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고용 한파가 23년 봄쯤에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이런 경제 한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내 집 마련을 좀 뒤로 미루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 안에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동네 집 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이제 내 집 마련해야겠어.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더 저점을 좀 천천히 찾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경제 한파 대처법 현금을 저축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 금리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실 남은 인생 동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겁니다. 네. 그만큼 저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년, 23년은 말 그대로 금리 인상기 혹은 긴축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긴축의 시대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데 나의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이게 재테크거든요. 네. 그중에 많은 비중을 현금의 형태로
저축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23년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영끌이나 B2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면 또 못 이겨낼 거 없으니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듣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엄빠부터 아이까지 우리 가족 행복 전략. 일, 인간관계, 또 예기치 못한 각종 사건, 사고들까지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 정말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행복 찾기 도와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네, 교육계의 마이클 조던,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이렇게 유명한 이런 별칭들이 많습니다. 교육 전문가이자 행복 연구가인 조벽 고려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많이 또 강의를 접해서 저는 익숙한데 교수님이 그 HD 행복 연구소라는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행복을 연구한다.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뭐 이 클래스가 있는 곳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공을 해야 한다. 그게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뒤로 미루면은 영원히 미룰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약간 감동한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저도 교수님의 영상을 찾아보고 이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 나와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 얼른 빨리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인스턴트 행복 걸러내기. 오, 인스턴트 식품이면 즉석 요리인데 네. 즉석 요리처럼 행복에도 인스턴트가 있나요? 예,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것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고 파는 행위가 동반돼요. 예를 들면은 술, 마약, 뭐 엄청나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불량식품도 마찬가지고 돈으로 주고 뭔가 사서 입에 집어넣는 거. 이거 다 인스턴트 행복. 아니면 명품 탁 사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또 두 번째는 드라마 본다든지 도박에 빠져 있다든지 게임에 빠져 있는 거. 여기서는요. 정신을 팔아야 돼요. 이것도 엄청난 나중에 불행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요새 워낙 행복거리를 찾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명품을 사서라도 뭐 드라마를 푹 빠져서라도 그렇게라도 그런 인스턴트 행복이라도 찾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걸 걸러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부작용. 부작용. 그러면 술, 마약 같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불량 음식 먹을 때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자꾸만 손이 가잖아요. 단 음식. 물론 이제 비만이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좀 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혹시 데이트하실 때 옛날에 맛집 같은 데 가지 않았나요? 네, 가죠. 그런 데 가잖아요. 먹으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 호르몬 95%가 장에서 분비가 돼요. 진짜요? 그래서 실은 먹어서 행복한 건데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행복한 줄 알고 덜컥 결혼을 하잖아요. 그게 부작용은 아닐 테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진정한 행복은 3A와 3M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요. 3A는 아무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3M은 무부작용,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무료, 돈이 필요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마법이어야 돼요. 마법? 이거
이거만 하면은 넌 갑자기 행복해질 거야.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방법은 아마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는 방법이 진실된 방법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등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힘들어 땀 흘려서 올라가면 기분 좋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린 만큼 행복해지는 거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왜냐하면 행복도 체질이에요. 내가 외부에 의존하는 방법은 다 짝퉁. 짝퉁 행복이고요. 예. 진정한 명품 행복은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게 명품 행복입니다. 와, 진정한 명품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제 고민이 또 되는데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네. 박사도 포기한 명상. 전략적 행복 수련법은? 그 명상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음악 조용한 거 틀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기본 단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마음 건강, 뭐 행복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명상을 포기하셨다고요? 예, 사실 뭐 젊었을 때부터 명상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의 핵심은 무상무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상념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무상무념, 그 상념을 없애버리는 거. 네. 명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명자가 뭔가 깨우쳐가지고 뭔가 그 밝을 명이라고 많이들 아세요.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예요. 상을 어둡게 만든다. 한마디로 무상무념은 아니더라도 상념은 있지만 어둡게 만들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법인데 저는 명상할 때마다 뭔가 잡념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기했어요. 아니 저도 명상이 좋다. 피곤할 때일수록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하면 내일 뭐 먹지? 이따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까먹은 것만 생각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명상 대신? 야, 우리 인간은 말씀하신 대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무념을 한다는 것은 아마 도인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도사님들. 인간, 평범한 인간, 저 같은 인간은 아마 그게 불가능하다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잘하는 존재니까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자. 그래서 저는 호상호념을 권장합니다. 호상호념. 조을호. 예. 연구에 사실 의하면은 나쁜 생각을 그게 떠오를 때 그걸 없애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좋은 생각만 3배 정도만 하면은 그 1대3 비율을 유지하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호상호념을 실천하고 사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 저희 연구소를 이제 지었을 때 1년이면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년이 걸렸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건물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그렇죠. 예기치 못한. 4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포기할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런데 저는 연구소를 설계를 하면서 이곳이 이제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 희한하게 사방팔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쪽에는 인왕산, 반대쪽에는 북악산,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정말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막 상상하니까 그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호상호념은 그냥 멍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추억 떠올리거나 좋은 비전을 떠올리거나 또 꿈을 지니거나 이런 것으로 부정성을
이겨나가는 네. 힘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약간 상상이 도움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렇군요. 근데 보면 막 출근길이나 막 지하철 이런 데 막 갇혀 있을 때 막 이럴 때 정말 막 좋은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네.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네. 호상호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스트레스를 확 느낄 때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욱하거나 너무나 힘들잖아요. 네. 짜증이 확 올라온다든지 화가 막 치밀났는지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스탑, 중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법이 하버드 대학의 리뷰에 소개가 됐더랬어요. 6초의 마법이라는 개념으로. 6초요? 예. 사회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버드 대학생은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 버럭하고 욱하지 않고 6초의 평정심을 유지한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소개된 방법이 심호흡이에요. 그냥 크게 숨 한번 쉬는 거? 너무 엉뚱하잖아요. 심호흡이야 수천 년 내려온 비법인데 그게 하버드 대학에서 제안하는 방법이라니. 그런데 심호흡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불과 5년 전에 밝혀졌어요. 우리가 심호흡을 하면은 두뇌가 지금 스트레스를 지금 느끼고 있더라도 너는 안전해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온몸을 이완하라라는 지시사항을 내려다 보내니까 실제로 이완되는 겁니다. 6초의 마법이네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6초 동안 딱 심호흡을 하면 순간적으로 평정심이 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를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녀를 위한 맞춤형 행복 수련법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 찾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 이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방법을 알려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빠르게 배우고 훨씬 쉽게 배워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좋지 않은 습관들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런 것 마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은 방법일까요? 두 가지 방법을 쓰셔야 돼요. 하나는 말로 가르쳐주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따지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따른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배운다. 둘째로는 또 설명을 할 때도 감정 코칭형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감정 코칭. 예를 들면은 소리가 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뭐 에이고 뭐 그런 거 갖고 놀래? 하고 말이에요. 야단치면서 그럴 때 식빵하는 거 아니야? 하고 야단치면은 아이는 잔소리 듣기 싫은 말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럴 때 많이 놀랬구나. 그게 바로 공감력.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차분해져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욕하는 것은 안 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는 거. 한마디로 지도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애들은. 근데 지도를 하기 전에 지지를 먼저 해줘야만 지도가 가능해져요. 이게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대화법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감정 코칭 5단계를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준비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본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저희가 유튜브로 또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어떻게 하면 감정 코칭을 잘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까지 조벽 고려대 석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도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춥겠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어붙은 어제만큼 추워서요. 출근길, 등굣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로 매우 낮겠고요. 체감온도는 2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폭설이 쏟아졌던 서해안과 달리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도가량 더 떨어진 상태고요. 한낮에는 서울, 청주 1도, 광주 4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 낮부터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서 더욱 추워지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강추위, 이 출근길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네, 가영 씨 그랬나요? 저는 출근길 전에 일단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부터가 너무 힘듭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은 월요일 모두 오늘 배운 행복 찾기 방법 실천해보고 행복하게 한 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 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상클 2교시에서 행복 찾는 법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거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이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상클 2교시 때 댓글 당첨자 중에서요. 연락처 아직 안 남겨주신 분은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암동 클래스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